투자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어제, 그죠? 그리고 오늘 무언가 하는지를 보고 내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현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단계나 네트워크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일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튀를 하고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에 근거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이 회사는요, 그냥 두 유태인 형제가 설립했어요. 잘 보세요. 요새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에서 유명 연예인들 내세워서. 근데 저같이 생긴 사람 두 명이서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쓸까요, 사람들이? 안 써요. 그런데 얘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40여 개국의 600개 전문 매장이라고 하면 백화점 매체점이고요. 사업 지출 9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돈이 있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매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파티 문화는 이런 게 있죠. 와우 파티, 그죠? 제품을 써보면 어때요? 다들 놀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연을 다 해준 겁니다. 그 결과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장들에 입점을 하기 시작해요. 유럽, 미주,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대만, 여기는 제주도 중국 면세점에 제가 직접 다녀온 거고요. 여기 제 파트너 선생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다녀오셨어요. 여기 지금 계시나요, 엄 선생님? 요분은 사업은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해외만 다녀요. 뭘 이렇게 검증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40여 개국에서 일반 소매 판매로 잘 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2011년도에 사업 방식을 하나 더 확장해요. 그게 제가 오늘 사장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시크릿 다이렉트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왜 10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던 회사를 놔두고 왜 시크릿 다이렉트를 열었을까? 그거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소비자들이 이제 똑똑해져서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안 사요. 사장님들 물건 어디 가서 사세요? 백화점 면세점에서 이거 보고 인터넷 세상으로 와서 삽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크릿 다이렉트입니다. 그럼 제품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요. 왜 대한민국에 먼저 들어왔냐면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두보 역할로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때 한국 사람들이 시크릿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왜? 매장도 없었고요. 백화점 면세점에 입점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일으킨 매출이 딱 20억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략을 바꿔요. 제주도에다가 면세점을 차립니다. 그럼 면세점, 여기서 매출을 올리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 회사를 홍보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1년 만에 13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6배 성장했고요. 또 1년 만에 6배 성장하면서 740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만에요. 50배 성장을 하면서요. 매출, 처음 매출을 돌파합니다. 그럼 사장님들이 흔히 아시는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의 회장이 서경배 회장입니다. 한때 주식 부자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유는 중국에서 한 해 동안 판매된 게 4,700억. 그런데 그거는 16억이라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 1,000억이라는 거는요. 단일 제품으로 대한민국에서 5천만의 인구를 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3년 만에 50배 성장이에요. 주변에 경영이나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7년도 3천억을 목표로 합니다. 5년 만에 몇 배 성장이에요? 150배 성장이에요. 그럼 엄청난 겁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시장의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런데 화장품류로 해서 매출률을 기록하는 게 15%가 채 되진 않습니다. 그 15%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요. 지금 1,000억 매출 돌파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월 매출 지금 현재 200억 하고 있고요. 7월달 상반기 매출만 1,000억을 이미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화장품만 가지고도 2,000억은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생필품이 나오고 건강기능식품이 탑재가 된다면 3,000억은 무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이에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없죠?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물론 매출률을 비교합니다. 매출률에 대한 압도적인 1위는 아메이예요. 그런데 성장률이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시크릿은 104.2%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사장님들께 이게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라 투자 설명회에 왔다? 라고 가정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자, 질문해 주셔야 돼요. 다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성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화 상태의 회사가 있어요. 또 한 군데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 투자하실래요? 여기 투자 전문가 계세요? 아무도 없죠.
투자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요? 퀸텐사 인베스트먼트. 얘는 사모펀드 조성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을 내겠죠. 이익금을 냅니다. 근데 얘네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에 16년도 10월 달에 400억을 투자했대요. 그럼 성장을 일단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기업이 기업한테 돈 투자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냐? 네, 맞아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보시면 달라져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투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성장은 누구나 합니다. 차리면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니까. 근데 안정성이 제가에도 모방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우리 회사는 안전합니다 라고 해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요. 신용등급 말고 그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건 없을 거예요. 왜? 얘네 또한 밥만 먹고 하는 게 신용등급 평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내가 시크릿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이라는 회사 아세요?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것도 아시죠? 애플이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의 신용등급은 이곳에서 말하길 A+의 신용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스타벅스 어때요? 괜찮죠? 코카콜라, 나이키, 아디다스 어떤 회사들이요? 인류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곳의 신용등급은 이곳에서 평가하길 B-에서 B+예요. 제법 차이가 나네? 괜찮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네? 근데 시크릿 다이렉트는요, A+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는 몰라. 근데 투자 설명회 왔어. 근데 삼성하고 애플하고 신용등급이 똑같다고?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안정성까지 있다고? 그럼 투자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신용등급을 A+를 갖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1959년도에 설립된 아웨이와 2011년도에 설립된 바로 이 시크릿 다이렉트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의 어제예요. 이미 소매 판매로 1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40여 개국의 소비자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너무나 생뚱맞게 들어왔어요. 매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50배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거기다가 전 세계 성장률은 1위고요. 4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신용등급은 A+. 그럼 사장님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회사의 미래요. 똑같이 퀘스천 마크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대답이 이렇게 적으시면 3시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어때요? 회사 너무 괜찮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 회사는 아무리 성장성도 좋고 안정성이고 너무나 사업성으로는 훌륭해. 근데 희한하게 이 네트워크 다단계 얘기만 꺼내면 그렇게 하기가 싫어져요. 그럼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시사경제 용어사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제품을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온라인 소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중간 유통 과정이 없어졌으니까. 뒤에 보시면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뭐 말이냐면 싸게 해주는 것도 모질라서 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캐시백이죠. 우리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 어때요? 우리 동네마트 안 가잖아요. 그죠? 이마트 롯데마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싸잖아요. 거기다 또 뭐까지 해줘요? 적립도 해줍니다. 몇 프로 해주죠? 0.2에서 0.3%. 자, 그 적립률로 내가 차를 살 수 있다.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가능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분명히 사업이라고 했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다르냐면 이게 중요해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앴대요. 근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그곳에서 광고나 관리를 다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네가 써보고 네가 좋으면 소문내. 그래서 다른 말로 입소문 마케팅, 구적 마케팅. 법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 매출의 35%까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괜찮은 거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뭐죠? 순창 고추장입니다. 제가 고추장을 사러 동네 마트를 갔어요. A마트를 갔더니 10,000원입니다. 3% 정립을 해주네요. B마트를 갔어요. 똑같이 10,000원입니다. 5% 정립을 해줘요. 어디서 사실래요? B마트에 사죠. 나 A마트에 사겠다. 없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가까운 데 가요. 이 정립을 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남자분들.
자, 근데 C마트는 조금 달라요. C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매장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A마트에서 10,000원짜리 고추장을 저기 가입하면 8,000원에 주겠대. 그래서 제가 의심스럽지만 회원가입해서 한번 사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순창 고추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A마트를 가서 고추장을 사겠다라는 걸 딱 잡으면서 야, 거기서 사지 마. 거기서 10,000원이잖아.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사면 8,000원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야,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냐? 아니면 그거 짝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내가 먹어봤어. 내가 먹어보고 진짜라서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고추장을 저랑 똑같이 사 먹었어요. 자, 그럼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다단계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뭐 한 거죠? 현명하게 소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왜? 제가 제 친구한테 홍보했다고요. 아까 몇 프로까지 준다고 그랬죠? 35%까지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두 가지예요. 자가 소비요. 저는 고추장 자가 소비를 했죠? 자가 소비를 통한 현명하게 소비만 할 것이냐? 이건 내 친구. 자가 소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건 누구? 저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샤넬이라는 회사 볼게요. 어떤 회사죠? 명품 회사예요.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내 남편이 나한테 샤넬 백을 갑자기 선물해준다. 좋아요, 싫어요? 좋지 않아요. 근데 좋은 데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 인간이 비상금이 어디 있나 분명히 털기 시작해요. 그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좋다라고. 어떻게 알고 있냐? 얘네가 수십억, 수백억의 그 광고료,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샤넬이 명품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16년도에 전략 발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고가 브랜드 전략을 무예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겠대요.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 80만 원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소문내는 우리들한테 돈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얘네가 그 광고를 다 했잖아요. 아까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그럼 옆에 있는 회사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웅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웅진에서 릴리에트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더 런칭했어요. 근데 옆에 뭐라고 써있냐? 다단계 판매 사업 설명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 이영애랑 좀 닮았다. 없어요? 다들 좀 피하시네. 사장님 이영애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자, 영애씨 우리 거 릴리에트 광고 좀 찍어주세요. 제가 50억 드릴게요. 그럼 찍겠죠. 근데 거기다 제가 제약 조건 한번 달아볼게요. 만약에 영애씨가 릴리에트 광고를 찍어서 뜨면 50억을 주고 안 뜨면 안 주겠대요. 그럼 이영애가 광고 찍을까요? 안 찍죠. 미쳤어요, 찍게?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일반 기업은요,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광고에 대한 리스크. 그 브랜드가 뜨든 안 뜨든 간에 이영애한테 광고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뭐 한대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너한테 싸게 줄게. 그리고 네가 써서 좋으면 좋다라고 알려. 그러면 이영애가 가져가는 그 광고비의 일부를 너한테 줄게. 네가 이영애처럼 이쁘면 50억을 가져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서 이게 이렇게 그룹이 크게 형성되면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보세요. 시크릿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근데 뭐도 하고 있죠?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죠? 백화점 면세점에서 소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들한테는 지금 어떤 기회가 주어졌냐?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사업해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의한 겁니다. 그게 지금 시크릿의 비전인 거예요. 자, 대기업도 참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의 논리가, 기업의 목적성이 뭐죠? 이윤 추구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시장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요, 다단계하고 방판 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싫어하는 사람이 혼재될까? 왜? 과도기 기간이니까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보험쟁이, 그죠? 보험 아줌마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FC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업군에도요, 우리 바리스타라든지 이 네일아트사 이런 것들은 직업군은 분류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직업 분류가 된다고요.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희망 직업군에 아마 속하게 될 겁니다. 왜? 고액 연봉자들이 지금 보험처럼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자,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가르치고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경영학부에 마케팅학과는 있었어요. 근데 경영학부에
네트워크 마케팅학과라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실제 알아보니까 존재는 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개설이 안 된 거였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여기는요 최고위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르칩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죠? 과도기 과정이에요. 그럼 지금 청소년들과 20대들은 배워서 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의 희망 직업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떻게 그런 해안을 가지고 선택을 그렇게 시크릿이라는 걸 잘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장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택하신 사장님들이요, 선택 안 한 사장님들이요, 그럼 더 눈여겨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3위 시장입니다. 중국의 반 정도의 매출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한번 볼게요. 2015년도 기준 종사하는 사람 수가요 8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죠? 5천만이 채 안 됩니다. 그죠? 5천만 정도? 그럼 노인하고 미성년자 제한은 한 3천만 명이라고 규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 3명 중에 1명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측 자료가 나왔어요. 2020년도가 되면 1,500만 명에 육박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명 중에 1명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가가지고 야, 너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큰일 나? 이렇게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때는 애들끼리도 어떤 데가 나오냐면 야, 너네 엄마는 무슨 네트워크 하냐? 시크릿. 아우 좋겠다. 야, 너네 엄마는 애터미. 아이고 야,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된대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시대가 그렇게 애들이 알아요. 이게 돈이 되는 시장과 돈이 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운다고요. 명확하게. 자, 또 한 가지가 웃자고 한 겁니다. 혹시 여기 애터미 사업자분들 있으시면 더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2015년도 기준으로 5조 2천억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금 무슨 성장 시대예요? 저성장 시대라고요. 그런데 네트워크만 고성장 시대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몰려요. 왜? 이거는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100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럼 100조 중에 35%는 얼마죠? 35조요. 누가 가져가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요. 여기 5층, 6층에 계신 사장님들이 그걸 나눠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은 더 성장할 거예요. 여기 자녀분들 키우실 거예요. 요새 한참 뉴스에서 대두되는 게 뭐죠? 4차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공통적으로 내는 목소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죠? 그걸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시크릿이 지금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거.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법 시킬 수 있어요? 그건 어려워요. 그럼 불법이면 다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불법이면 안 좋은 점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먹튀 사건들이 많잖아요. 다단계가. 먹튀를 했거나 회사가 무너졌을 때 피해 보상 규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겁니다. 그러면 뭐 합법이면 다 좋은 거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3,000개의 합법이든 불법이든 회사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130개만이 합법이에요. 그러면 그 합법인 130개 중에서 97%는 뭘 유발하냐? 사재기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사, N사, H사 거기가 점점 A사는 아니겠죠.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그 사재기가요 너무나 심해요. 돈 벌려고 시작한 직업인데 사람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보상 플랜 자체에서. 그래서 사장님들은 뭘 보셔야 돼요? 사재기가 없으면 합법적인 회사를 고르셔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 많이 들어보세요. 이것만 들어보시지 말고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요 아까 전에 말했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어떤 모양이죠? 이 또 순수한 척 하시는 또 삼각형이 또 피라미드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자, 네, 삼각형이라고 해봅시다. 네, 자, 여기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꼭대기.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다 큰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 같은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건희가 되는 과정이에요. 어때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죠? 다시 태어나면 돼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여기서 정보를 듣고 이게 진짜 플랫폼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소비자하고 판매자, 생산자들을 막 구축을 시켜서 내가 여기 하나의 시장을 형성시켜서 돈을 버는 구조인지 그러면 전 돈을 벌겠죠. 이게 이렇게까지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제가 그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커피 시장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다 제 친구들인 거예요. 잘 살았네요 제가. 자 사장님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아 내가 여기 부평역에다가 커피숍을 하나 차릴 거야. 이름은 김원중 마약 커피숍이야. 어디다 차릴 거냐면 스타벅스 옆에다가. 자 찬성하시는 분 없죠? 그죠? 다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저한테. 그냥 제가 만약에 조건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어떤 로스팅 기법이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승부해보면 하겠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던 커피 마실 거니까. 그러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받거나 돈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투자 유치라고 합니다. 맞죠? 자,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업자 구축 단계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 단일 제품으로 그 제품이 우수해야 돼. 이거 마케팅 원론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이 단일 제품 우수해야 된다 이런 거죠. 커피 맛이 맛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죠?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를 추종 세력 후발 사업자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자사 제품 수와 자사 제품 군이 증가합니다.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료 종류들, 다양한 음료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머핀과 같은 먹거리들. 왜? 사장인 내 입장에서 회사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이 시장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시장이 벌어지죠? 바로 소비자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때는 자사 제품 수와 자사 제품은 당연히 증가해요. 타사 제품 수와 타사 제품 군이 증가합니다. 타사라는 게 뭐죠?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카카오톡 다 아시죠? 그죠? 카카오톡이 원래 뭐 하던 회사였어요? 무료 메신저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카카오페이도 하고 있고 카카오 택시도 하고 있고 카카오 대리운전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걔네가 택시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걔네가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죠? 4천만이라는 회원수를 확보했죠. 정확하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맞죠. 네. 21세기는 회원수가 확보된 기업이 갑입니다. 그러면 여기엔 이렇게 회원수가 확보되다 보니까 파리바게뜨가 탑재를 해요. 스타벅스가 탑재를 합니다. 뚜레쥬르가 탑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친구야 너 생일이지? 내가 카카오톡으로 너한테 파리바게뜨 생크림 케이크 쿠폰을 보냈어. 너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그냥 바꿔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사장님과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가입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뭐 하려고 가입했죠? 그냥 편리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소비자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돈은 누가 벌었어요? 파리바게뜨가 벌었잖아요. 그죠? 뭐 했죠? 판매하고 영업이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70% 이상이요. 월 5만 원도 못 벌어요. 왜? 다 이 시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판매 왕들이나 영업 왕들만 돈을 좀 봅니다. 그러면 그 판매 왕이나 영업 왕, 이 추종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누구죠? 사업자 구축 단계에 있는 이 카카오톡일 겁니다. 제가 사장님들한테 뭘 제안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거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 제품이고요. 지금 회원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까지 커질 거래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할 테니 나랑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가 이렇게 커질 거냐 안 커질 거냐라는 거예요. 안 커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사장님들한테 이 회사의 어제, 이 회사의 오늘, 내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성장할 거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자, 저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만의 성장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어땠냐면 자 보세요. A사, N사, H사입니다. 30여 개국을 오픈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전 세계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의 3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내가 CEO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5개국 안에는 오픈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왜 30여 개국을 오픈하고 들어왔지? 우리나라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나누는 그 허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매출을 올려서 좋은 이미지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뒤늦게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항상 이런 모양새를 보였어요. 노예국가처럼 다른 나라의 매출을 전부 다 올려주는 말 그대로 노예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시크릿이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래요. 다 뭐냐? 글로벌 선점입니다. 사장님들 지금 여기 계신 오늘 사인하신 분들은요, 전 세계 꼭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야, 전 세계 꼭지점이면 뭐해? 이 회사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면, 아까 전에 국내 성장인데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먹힐 수는 있지.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여기서 안 먹히면.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회사는 이미 네트워크 다단계이기 이전에 40여 개국에서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 소비자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비자들은 단순히 한 번만 썼을까요? 아니요. 1조 원이라는 매출은요, 반복 재구매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의 매출이 저희한테까지 전부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또 볼게요. 저는 사실 이거를 들었을 때, 이걸 이해했을 때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제휴라는 걸 맺는다라고 했어요. 시크릿 다이렉트 USE 같은 경우는요, 일시적으로 그 애플사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다이렉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하고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저는 시크릿이 뭔지 몰라요. 근데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커피 한 잔 사마시러 갔는데 거기 이렇게 붙어있네요. 시크릿 에이전트 회원들은 10에서 15% 모든 음료를 할인해 주겠대요. 그럼 저는 스타벅스를 늘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물어보겠죠. 이거 시크릿이라는 곳에 어떻게 가입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누군가의 추천인 아이디를 받아서 29,900원에 회원가입하면 당신은 평생 스타벅스를 10에서 15% 싸게 먹을 수 있대요. 그럼 저는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가입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추천인 아이디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있는 그 바이너리 저 꼭대기까지요. 제가 먹는 스타벅스의 매출, 제가 쓰는 애플의 매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올라가요. 이게 바로 글로벌 선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안 열리면 어때요? 시크릿 중국에서 열려도 돼요. 왜? 우리는 글로벌 원포드라 그 나라 매출을 다 가져가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순간에 진짜 잠을 못 주무셔야 돼요. 이게 시크릿의 진짜 비전이에요. 진짜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업 진행할 때. 쉬워요? 아, 근데 사업이 잘 되세요? 223만 원.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저 친구 카드를 223만 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이거 진입비용 발생해. 223만 원. 이게 전 제품을 써봐야 되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네트워크를 해봤던 친구들은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는 진입비용이 10,000원인데 왜 대체 너는 그런 비용이 있냐? 아, 맞아요. 그 논리가. 왜냐면 거기는 소비시장, 우리는 사업시장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91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시장 이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었어요. 이미 80년대 그 안 좋은 불법으로 한번 휘몰아쳤었죠. 이때 아메리카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세제 4가지 정도를 가지고요. 거의 진입비용은 20만 원에 육박했어요. 자, 세제 4가지 가지고 이렇게 인식 안 좋은데 20만 원 주고 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근데 지금 타임머신이 개발됐다면 다 타고 가시겠죠. 91년도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17년도 한번 볼게요. 17년도 안에 지금 제품 5,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 20만 원이었던 진입비용은 지금 얼마라고요? 0원이에요. 이상하네? 아니,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26년 전인데 한 150에서 200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0원이야. 왜? 당연한 논리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매출은 소비에 의한 매출이 있어요. 맞죠? 또 판매에 의한 매출이 있어요. 어떤 회사가요? 이렇게 인지도 좋은 회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매출이 바로 이 소비 판매에 의한 매출입니다. 그럼 인지도가 없는 이런 회사는요, 사업에 의한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도가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광고나 마케팅에 돈을 써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누가 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부전 마케팅이라고 하죠. 너한테 이 기득권 자리 줄게. VIP가 되죠. 대신 단일 제품일 때 그거 한번 쓰고 알려줘. 왜? 우리는 어쨌든 간 이의적인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 그게 유일한 리스크예요. 사기 위해서 이거 사업했을까요? 아니요. 59년도에 미국에서 아메이가 성공한 걸 봤거든요. 79년도에 일본에서 아메이가 성공한 걸 봤거든요. 그 이민자들, 유학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메이나 그런 회사들은 어떻죠? 2단계로 가고 싶잖아요. 타임머신 있으면 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럼 시크릿은요?
223만 원이요? 이거 없어지겠죠, 당연히요. 아니면 같이 혼재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커질 거라면서요. 이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왜? 리스크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전을 하지 않아요. 왜? 처음 해보는 일이거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장님들 지금 하시는 일들 한번 보세요. 처음 할 때부터 베테랑이었나요? 아니에요. 처음 할 때 누구나 다 어리버리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베테랑이 돼가는 거예요. 이 일도 똑같아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정신병 초기 증세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뭐래요? 로또 사잖아요, 로또. 그거 사지 마세요. 저는 이 종교 얘기하면 저는 기독교라 사실 이런 무속 이런 신앙 같은 건 잘 안 믿는데 이상하게 이거 하다 보니까 자꾸 믿게 돼요. 로또를 안 사요. 그 운이 글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렇게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로또 살 돈 있으면 기부하세요. 그 왜 나오잖아요. TV만 보더라도. 자, 제품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피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 보여요? 다행이네요. 쿠션을 조금 발랐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남자분들 우리 군대 가면 빨래비누로 다 하잖아요, 그죠? 치약으로 다 하듯이 그죠? 빨래비누 이렇게 빨다가 운동화를 빨다가 비누가 저기 있어요. 근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빨래비누로 머리 감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냐면 아예 일자 무식이었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이거 갖고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까? 그것도 220만 원 내고 하라는데 안 했어요. 6개월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들어온 건 뭐냐면 친구가 야 권리금 220에 월세 10만 원짜리 사업이야.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플랫폼이에요. 네가 이거를 소문내는 거에 불과해. 네가 이걸 막 써서 판매하러 다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걸 들어봤더니 이게 먹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중요했어요. 이 제품이 대중들한테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왜? 난 돈 벌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박스가 이만한 게 오잖아요. 저 그거 2달 동안 안 썼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안 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토십이 또 오죠? 그럼 조그마한 박스가 또 2개가 쌓여요. 피라미드 모양처럼 이렇게. 근데 그걸 전혀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쓰게 됐냐면 이걸 처음에 설명해 주신 분이 저한테 클레오파트라, 뭐 솔로몬, 뭐 그 누구야 다윗 이런 왕들이 여기서 뭐 스파를 즐겼대요. 저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진짜로 그 박혁거세 아시죠? 박혁거세가 아래서 깨고 나왔다 이렇게 들렸어요.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가보지도 않은 곳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걸 보고 바뀌었어요. KBS 생로병사비입니다. 2013년도 11월에 방송됐거든요. 뼈와 관절에 좋고 아토피 건선 치유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의학 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 치유가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해요. 알프스 산림욕과 이스라엘 사해바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머드를 정제화시켜서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이 찾아요. 어떤 목적으로요? 물론 성지순례 목적도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요. 그래서 독일, 덴마크 이런 동유럽 국가에서는요.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줍니다. 사해에서 스파를 즐기고 오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경비의 50%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쓰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탈모가 좀 머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뭐 아토피도 치료가 됐어요. 사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용어들은.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기술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원료 때문이에요. 원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뭐 줄기세포, 뭐 해양심충수 이런 건 어때요? 그냥 누구나 기술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해바다라는 곳은요 오직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모방이 불가능하다는 거. 지금 눈에 보이시는 거 이거 사진 많이 봤죠? 이게 뭐냐면 설화수입니다. 설화수인데 짝퉁이 얼마예요? 이게 짝퉁 월화수입니다. 월화수. 짝퉁인데 26만 원. 근데 월화수를 누가 광고해요? 대한민국 이 양미경이라는 연예인이 광고를 합니다. 근데 저번에 설명하고 있는 어떤 직구진 분이 저한테 월화수요? 그럼 혹시 목금토라는 브랜드 있나요?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월화수 목금토일 저 진짜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니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찾아보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머드는 아무나 채취할 수가 없어요. 유태인 중에서 허가받은 소수 유태인만이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 CEO예요. 그래서 모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방이 불가능한 걸 저희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요새 아토피라든지 건성 환자들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해 원료로 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봤는데 함유량을 딱 봤거든요. 0.2에서 3%인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사해바다 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백화점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가죽 잠바를 사러 딱 갔는데 가죽은 0.2%인데 레자가 99.8%예요. 자, 이거는 가죽 잠바예요, 레자 잠바예요? 이거 가죽이라고 팔면 고소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고소해야죠.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해에 있는 원료가 그만큼 좋아요. 저희는요 거의 80% 어떤 소금이나 뭐든 100% 이상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치료 효과가 나와요. 그럼 원료 자체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유통 과정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상구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길어요. 그럼 샴푸 하나가 보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 얼마 정도 되냐면 10만 원 이상 호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낮춰요. 우리 샴푸 10만 원 주고 쓸 만큼 여유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3만 원도 비싸다고 해서 좀 쓰기 어려운데. 그럼 이거 가격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봤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원료를 낮추거나 유통 과정을 줄이거나. 근데 그 유통 과정을 줄인 거는 저희 시크릿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사업이.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파라벤. 이제는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파라벤은 몸에 안 좋다, 안 좋다 이게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제 친구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 파라벤은 인터넷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야, 너 진짜 이거 쓰면 안 돼. 네 와이프 있잖아. 네 애들 성도수증 걸리고 네 와이프 유방암 걸릴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직설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그럼 담배 피면 다 암에 걸리냐? 그럼 술 먹으면 다 암에 걸리냐? 그럼 야, 세상에 술은 어떻게 쉬고 살아가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런 결과가 나와요. 뭐냐,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20%인데 욕실용품이나 화장품을 써서 암에 걸릴 확률이 75%예요. 그럼 이건 뭐죠? 아, 이거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이거를 알면서도 쓴다? 저는 쓸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제 와이프나 제 그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들한테 이거 쓰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이거 처음 들으시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모아놨다가 내 남편 줘야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 열심히 하고 있는 듯이. 그러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제품은 로레알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뭐가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사장님들이 연예계에 관심은 없으셔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다른 말로 오스카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몸값 비싼 배우들이 참석을 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병헌 정도 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게 열리기 전날 뭐냐면 전야제라는 거예요. 전야제라는 걸 통해서 드레스라든지 턱시도 셀렉을 하고요. 협찬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거기 협찬되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일까요? 최소한 명품이거나요. 명품이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인지도가 있는 제품들일 겁니다. 시크릿이요. 2016년도 오스카 시상식 협찬 제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써보지 않았고 이 제품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은 처음부터 알고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객관적인 평가인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요. 그걸 보고 하시라고요. 그 사장님들한테 그거 쓰면서 만족감이 있으면 수익 창출까지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쓰고 너무나 좋아서 좋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아니라 건강이라는 개념을 담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도 다 알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쉬운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거죠. GQ, 보그, 코스모폴리탄 이런 잡지들에서도 계속적으로 광고를 해요. 연예인 마케팅부터 해서 TV 마케팅 다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 광고를 안 한다는데 이 회사는 왜 광고를 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두 개예요. 시크릿 앤 스파라는 브랜드가 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시크릿 다이렉트요. 그거 가지고 그냥 유통사업 하는 거라고요. 광고도 다 해줘요. 그런데 이걸 입소문을 못 내겠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제품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일 이거를 보시면 타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 하시면 야, 제품 저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는 이거. 제품이 많으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요? 영업왕 판매왕들만 좀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못 벌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벌고. 그럼 단일 제품일 때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나 제품 바깥으로 오신 분 없으시죠? 제품 설명 여기서 끝내고 그럼 이제 다 돈 벌려 오셨잖아요. 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1시간을 하나 2시간을 하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맥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대신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마케팅 방식을 이해하시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가셔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럼 마케팅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있느냐?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저거는 100년 전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아메이, 뉴스템, 허벌라이프 같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 좀 변형돼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시크릿은 이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걸 좋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이게 좋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상식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1970년대에 우리가 보던 TV는 흑백 TV였습니다. 자, 지금 나 최신형 흑백 TV 나왔다. 사실 어떡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이게 만약에 안 좋은 거다라고 한다면 왜 지금 나오는 회사들은 다 이 방식을 택할까요? 이걸 택하지. 맞지 않을까요? 그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회원들과 이탈률을 막기 위해서는 이게 좋다라고 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장점이 커요. 지금 많은 것들을 바꿨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시크릿은 이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냐면 무한 대수, 무한 이월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가 없고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해한 2줄 마케팅입니다. A와 B. 이 2사람을 피해서 사업 확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제 친구가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이쪽으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어웨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바라기 형태로 계속 모집이 가능하다. 근데 이 바이너리 방식은 저 2사람을 피해서 사업 확장이 안 된다. 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총 4가지의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팀 커미션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한자 막 들어가 있고 막 무슨 2대1이고 막 이렇게 막 수학과 한문이 막 혼재돼 있어요. 이거 보면 어때요? 공부하러 온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졸립죠 갑자기? 이래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을 위한 특별히 이런 거 하나 준비해봤어요. 자, 이거는 스토리.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백수입니다. 백수여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농장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귤 주울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귤은 다 만들어놨는데 귤을 줍는 사람한테 이걸 돈으로 환산해 주겠대요, 이 회사가.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조건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귤 농장 주인이 어쨌든 농장도 제공하고 귤도 다 만들어냈잖아. 난 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3상자를 담았을 때부터 정산해 주겠대요. 조건이 2상자는 농장 주인 거, 1상자는 누구 거? 내 거. 그렇게 정산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주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3상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2상자는 회사한테 주고 1상자는 누가 가져가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백수인 제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 뭐해? 나 귤 주워. 그랬더니 그래서 돈이 돼? 돈이 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귤 농장에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거 받는 만큼 가져가는 거네. 그래서 막 주셨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주워가지고 그 친구도 줬고 저도 주고 해서 이제 정산을 받으러 딱 갔는데 이 농장 주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주는 건 네 거 맞아. 그리고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얘 네가 데리고 왔잖아. 얘가 주신 것과 이거한테 100%다 인정해줄게. 진짜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다음날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기 시작해요. 얘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들이 다 주는 게 다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야 이러면 공평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너한테는 한 주에 2,500만 원까지만 줄게. 대신 남는 거는 2월 시켜줄게. 그게 팀 커미션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 기존 사업자들한테 팁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2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세요. 아니면 2개의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한쪽이 뭐 100원이라도 많으면 대실적이라고 칭하고 100원이 적으면 소실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대1에 500점 단위 이런 건 얘기하지도 마시고 그냥 소실적에서 발생한 매출의 15%가 그냥 너의 순수익금이야 이렇게만 설명하세요. 어차피 이것도 이해 못해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드리면 되고 자, 2번째 커미션은 뭐냐면 직급 성취 보너스입니다. 총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몇 개의 직급이 있냐면 11개의 직급이 있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해요. 그러면 뭐 인턴부터 회장까지 있겠죠?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사원이 된 거예요. 축하해 12만 5천 원. 뭐 주임이 됐어요. 축하해 50만 원. 대리가 됐어요. 축하해 100만 원. 이렇게 평생에
딱 한 번씩 주는 퍼포먼스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유지 조건이 없어요. 다른 회사는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또 뭘 해요?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사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 이것 또한 퍼포먼스 보너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하는 보너스인데 조건이 뭐냐면 내가 로얄이라는 직급을 달성한 순간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얄을 한 번이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이 보너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주차까지는 로얄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2주차에 로얄을 유지했어요. 그럼 뭐예요? 로얄 그림대로 보면 실버가 로얄보다 높아요. 그러면 저는 잘 보면 로얄을 유지한 것도 아니고 실버를 유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직급 유지 보너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매하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는요 안 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어떤 논리로? 실버라는 직급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논리로. 근데 시크릿은 뭐라고 하냐면 로얄이라는 직급이라도 유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훨씬 좋죠. 그래서 미와 300불,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만 원 정도의 이 직급 유지 보너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합니다. 그냥 기름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퍼포먼스 보너스예요. 자, 마지막 보너스. 이게 중요해요. 이 보너스 오늘 다 기억 못 하셔도요. 이 보너스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사장님들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냐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자들한테 막대한 부를 안겨주는 보너스예요. 잘 보세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요. 바이너리는 2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1대는 몇 명밖에 안 돼요? 2명이요. 그러면 얘들의 1대도 있겠죠? 그러면 이들은 얘한테는 1대지만 저한테는 몇 대예요? 2대죠. 4명이에요. 3대는 8명, 4대는 16명. 대는 지금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때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대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죠?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대를 최하위 직급인 저 브론즈부터를 세대라고 명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또한 내가 브론즈가 됐을 때부터 발생하는 보너스예요. 즉 내가 브론즈가 됐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버는 팀 커미션의 20%를 제가 추가로 공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유.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제가 브론즈인데 얘가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20%니까? 2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 저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20. 1000만 원을 벌면 200. 1억을 벌면 2000. 그럼 제 입장에서 얘가 좋아요, 싫어요? 좋죠. 계속 도와주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 얘는요. 내 돈을 뺏어가지도 않는데 계속 도와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보너스는요. 어느 회사나 있어요. 지금부터 시크릿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롤업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무슨 말이냐? 너도 리더, 나도 리더가 매칭이 돼야 돼.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세대, 최소한 브론즈. 너도 브론즈, 나도 브론즈가 최소한 매칭이 돼야지만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지 보세요. 만약에 내가 브론즈인데 얘네가 아무도 직급을 못 갔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있나요? 이 보너스로?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건 형식적인 보너스에 불과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브론즈인데 그러면 얘네 양쪽에 있는 사람들 20%를 받아가야 되는데 얘를 봤어요. 얘는 저한테 1대죠. 1대면서 브론즈가 갔기 때문에 1대면서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저하고 어떻게 됐어요? 매칭이 됐죠? 얘 거의 20%를 제가 추가로 공유를 받습니다. 오른쪽을 봤더니 얘도 저한테 1대죠? 근데 얘는 1세대인가요? 아니에요. 직급을 못 갔잖아요. 버는 게 없어요. 갖고 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대지만 1세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걸 가져갈 거 없다 했더니 회사한테 야 이거는 형식적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롤업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 밑으로 내려가 봐. 그랬더니 얘는 저한테 몇 대죠? 2대죠. 근데 얘가 세대를 갖죠. 직급이 갖죠? 얘가 저한테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거의 20%를 누가 가져가요? 제가 추가로 공유를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세대인 이 다이아몬드가 주급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주마다 얼마씩 받는 거죠? 브론즈만 유지해도? 이 보너스 200만 원씩 받고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얘 바볼까요? 아니겠죠? 브론즈가 뭐예요? 양쪽에 2명, 2명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이미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 2명만 자기가 사업 파트너로 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브론즈가 되죠? 자,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얘의 1세대가 누가 되죠? 얘가 됩니다. 그럼 얘는 브론즈가 되면서 팀 커미션 얼마 받을까요? 한 3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럼 30만 원에 20%는 얼마죠? 6만 원. 200만 원 받다가 갑자기 6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발 1대에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 좀 넣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 드세요.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혹시 장애가 있으신 분 계세요? 없죠? 저희 작은 누나는 3급 지체 장애자입니다. 이 지능 수준이 영역별로 한 5세에서 7세 수준이 돼요. 거기에 공황장애가 있고요. 그다음 유방암, 췌장암, 뇌종양 환자예요. 그럼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시크릿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시크릿을 하고 있어요. 시크릿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그 밑에 파트너가 400명이 넘어요. 그럼 작은 누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왜 가입시켰을까요? 뭐 일 잘할 것 같아서? 아니요. 잘 보세요.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작은 누나 누가 부양해야 되죠? 제가. 좋으세요? 제 와이프라고 한다면? 아니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면 그나마 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부양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저희 작은 누나 몸속에 암이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경우가 그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식 포기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요, 마음의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까 기독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100일 동안 기도를 하셨고요. 저는 제품을 바꿔준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몸속에 암이 사라졌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품을 바꿔준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 거고, 사장님들이 보는 시점 뭐예요? 그냥 항암 치료 잘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하고 저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만 놓고 볼게요. 건강 찾았죠? 돈 벌었죠? 제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걸 누군가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그거예요. 사장님들은 아직 내가 겪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해보세요. 이게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대요. 그러면 최소한 발은 걸쳐보세요. 좋은 게 A, B, C, D가 있대요. 그러면 발은 걸쳐봐야죠. 그래서 A가 맞대요. 그럼 끼어드는 거예요. 왜? 내가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제가 이 그림을 왜 넣냐면 이 후원을 가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이런 대답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좋은 거, 이 원시인이 뭐라 그래? 야, 바퀴 껴. 그러면 이 동그란 건데 이걸 끼면 네가 더 많은 물건을 더 멀리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빠서 바뀔 시간이 없다, 야. 두 번째는 친구 뭐라 그래요? 다 면밀히 살펴봐. 다 알아봐. 막 네이버에도 들어가 봐. 그러더니 좋은 것 같은데 나하고 적성에는 안 맞는 것 같다. 가치관이 나하고 틀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만난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하는 일은 뭐니? 했더니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한 280만 원 받는데요. 그럼 그거는 뭐 적성에 맞아서 해? 그건 아니에요. 대신 따박따박 월급을 주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혹시 제 사장님들한테도 그 사람한테 질문했던 걸 질문 드려볼게요. 바깥에 폐지 주시는 거 있죠? 폐지 주시는 분들 보면 아, 저 일은 내일이다. 막 피가 끓어오른다.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왜? 좀 안 됐어요. 열심히 주셔도 하루에 3,000 내지 5,000원을 벌기가 힘들어요. 적성에 맞는 분은 없을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볼까요? 지금부터 바깥에서 폐지를 주는데 제가 1kg에 1,000만 원씩 드리겠다고 한다면요. 여기는 종이 다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뭔가요? 1,000만 원을 벌 거면요. 적성을 1,000만 원에 맞춰가는 거예요. 200만 원을 벌 거면 적성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제가 좀 재수없게 단어 하나 할까요? 적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폐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시대에 도래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한 이 양극화 현상이요 굉장히 심해졌다고요. 보세요. 40대, 50대 이 중장년층들이요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회사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자영업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간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돼요? 청년들이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청년들의 실업률은 지금 어떻게 됐죠? 더 올라갔어요. 뭔가 아이러니해요. 누가 차지했나 봤더니 인공지능이에요. 기계들이 차지했고요.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들이 몰릴 수 있는 시장은 자영업밖에 없죠. 자영업은 어때요? 포화 상태라고요. 그러면 어떨까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멈춰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아직 건강하거든요. 내가 아직 젊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도 그냥 15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뒤면요. 20년 뒤면 30년 뒤면 대안이 없다는 거죠.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한다? 그건 뭐냐면 고민이라는 건 대안이 있을 때요. 어떤 대안?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할지 이걸 할지.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도구는 그게 안 돼서 다른 걸 찾아보고 있는데 이걸 들었는데 이게 대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요. 고민이라는 건 대안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기 뭐 20대부터 5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걸로, 내가 갖고 있는 도구로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 도구를 지금은 의심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꼭 잡아보세요.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10단계, 100단계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요? 너한테도 피해 안 주고요. 나한테도 피해 안 주는데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전 해요. 전 합니다. 왜? 저한테는 진짜 강한 와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거, 또는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계속 비교해보고 흥정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가난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을 포기하는 거. 그래, 나는 포기할 수 있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 자식은 어떡하죠? 내 자식의 꿈도 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왜? 내가 한번 아쉬운 소리 들으면 되는 거고, 내가 한번 손가락질 받으면 되는 건데, 그게 과도기라며 지나가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었냐라고. 그러면 지금 해보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받는 손가락질보다 내가 받는 손가락질이 차라리 낫고,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번 뛰어들어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계속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왜 이렇게 삭막해졌지? 혼나는 분이 아닌데? 이게 제 Y예요. 둘째 딸, 첫째 아들, 아까 말했던 저희 작은 누나. 이게 부었다가 쭉 빠졌어요. 둘째 딸, 귀엽죠? 근데 딸이에요. 근데 얼굴이 크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조금 벌어야 될까요? 많이 벌어야 돼요. 어떻게 좋은 남자 만나야지. 미안하다, 진짜. 자, 이거는 회사에서 성공했다고 2016년도 4월달에 두바이라는 곳에 보내줬어요. 그때 보내줬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좋았는데 파트너 사장님과 한 번도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하고 함께 해야지. 그 결과가 라스베가스 때 4명의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가족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월드비너스 그룹밖에 없잖아요. 그죠? 대구에서 사업을 2번 하신 분이 계세요. 대구에서. 그래서 저한테 6개월 반품기간 지키고 16년도 7월달에 왔어요. 근데 지금 다이아몬드 도전합니다. 늦게 했죠. 누가 봤을 때. 그분은 14년도에도 사업을 했고요. 15년도에도 사업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이 월드비너스 그룹의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남들은 성공시키지 못하는 거 여기선 돼요. 남들이 평범한 거 뛰어요. 여기선 돼요.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돼요. 평범한 저도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평범한 제 친구들과 제 지인들도 지금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가능하냐면 이 시크릿 월드비너스 그룹의 시스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마세요. 또 포켓에는 15명의 파트너와 또 함께 했고요. 이거 보시면 어떤 곳이면 개망초라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죠. 꽃을 한 송이 보면 어때요? 건강한 꽃과 건강하지 못한 꽃이 딱 구별이 돼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누구는 굉장히 잘났고 누구는 굉장히 못난 게 딱 한 명 한 명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 꽃도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어떠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 아닌가요? 전 이걸 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팀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월드비너스 그룹 안에 여기는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계시고 제 스폰서, 제 파트너 모두가 다 여기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진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개망초를 보면서 그냥 한 글자 적어봤어요. 뭘 봤냐면 하나일 때보다 여럿일 때 그 모습은 더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꽃 하나하나가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 시스템 안에 모여있으면 훨씬 더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도 그냥 심지어 완전히 들불까지도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를 형성하게 된다. 저는 이게 월드비너스 그룹 안에 그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들어와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 들어오세요. 그 능력이 다 하나로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시너지, 성장, 성공을 이루게 되는 힘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지금은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라는 게 뭐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가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나하고만 그 경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서로가 도와야 될 시점입니다. 앞으로 호주
프로모션이 남아있죠? 그냥 아직 30 동안. 그러면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되보겠다 하세요. 저도 또한 형제라인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가족이다 생각하고 사장님들이 언제든지 뭐 후원이나 이런 거 요청하시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말 했더니 요새 후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좀 숨을 쉴 수 있게만큼만 좀 장난이고요. 얼마든지 요청하십시오. 제가 사장님들보다 최소한 한 발 더 뛰고 한 발 더 앞서 나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